지난주에 어디까지 갔냐면 433쪽 433. (433쪽에) 건축허가 거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거부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취소라는 표현 나오죠. 취소 동그라미 치고 이 파트가 시험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435쪽을 보면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4번 거부, 취소, 제한. 이건 우리 그림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교가 돼서 나와 있죠. 그게 꼭 정리가 돼야 돼.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네? 주무세요. 정신줄만 놓지 말어. 자, 우선 435쪽을 보면, 자, 435쪽에 조금 지난 시간에 빼먹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빼먹거나 안 빼거나 똑같은데 결과는. 자, 제일 밑에 보면 선생님들 그 건축허가 제한에서 의견 청취 및 심의 나오죠. 요게 중요해요. 또 의견 청취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죠.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에. 그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자 하는 내용이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한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밑줄 그어야죠.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긋고, 자, 심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쳐 제한하자. 자, 넘어갑니다. 436쪽 제한 기간 나오죠. 요걸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한 기간 별표.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자. 밑줄 걸고 2년 동그라미. 여기서 2년이 세 번째 나오는 년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으냐면 2년이 3년이 나오는데 사전결정 받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까지 2년,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이 몇 년? 2년.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이 2년. 요 3년은 꼭 잡아야 돼. 괜찮은 년이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년이에요. 놓치면 후회해요. 진즉 잡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면 안 된다. 2년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어떤 년이 맨 먼저 나오고, 사전결정 받고 나서 2년 내 허가 신청 나오죠. 두 번째 년은 어디서 나와요?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이 2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이 2년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1회 하나요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2회 하나요, 딱 3세판에 하나요 이런 말 없어요. 딱 1회 하나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최근에 2회 하나요 뭐 이렇게 한번 나온 사례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무조건 딱 한 번만 1회 하나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자, 우리 건축허가 제한 몇 년? 2년. 몇 년 연장 가능? 옳지, 잘하고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몇 년? 안 물어봤어야 돼. 안 물어봤어야 돼. 하는 거나 해. 뭘 갖다가 옛날에 했던 걸 갖다가 또 물어봐.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선생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몇 년? 건축허가 2년이고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수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사자성어 나와요. 환경, 미화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 계획 두 가지가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구역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 원칙 몇 년 제한? 3년. 끝에 나오는 세 가지가 2년 연장 가능하다. 내용 됐어요? 에? 자, 또 하나. 우리 이것도 배웠죠. 제한 다 배우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정비법. 정비사업 떠올립니다. 정비사업. 그림이 떠올라요? 그림 떠올라야 된다니까. 정비사업 누가 하죠? 기수하고 정수하고 하죠. 그게 떠올라야 돼. 기수에서 정수까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제한한다. 뭐를 제한한다?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몇 년? 3년.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제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끝났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우리가. 자, 통보 및 공고 밑줄만 그어요. 자, 오늘 어디 들어가냐면 467쪽 가겠습니다. 467. 자, 467쪽 가요. 자, 대지란 표현 나오죠. 대지에 동그라미 딱 치고. 대지 나와요. 대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467, 467쪽. 자,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물 짓는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뭐라 그러죠? 맹지. 그러면 건물 짓는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 대지로 조성한다 하는 얘기는 건물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건물 짓는 땅인 대지는 필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자, 그러면 대지는 지목이 아니고 건축법상 용어로서 건물 짓는 땅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낮은 대지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건물 짓는 땅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대지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OX. X죠.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고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전부 다 물이 흥건하게 고이면 어떡하라 그래? 거기다가 어떻게 건물죠? 안 되죠? 다만 동글배기 치고 도로면보다 낮은 이런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이 지어진 곳이 있죠.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원칙은 낮아서는 안 되지만 물이 잘 빠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낮을 수도 있다. 자, 동글배기 2번. 습지 메리트리 나오죠?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메리트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런데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봤나요? 우리 저기 바다 메꿔가지고 거기에다 영종도, 하늘신도시, 송도신도시 이런 데 있죠? 여기 가까운 목포의 하당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뻘이었어요. 뻘. 갯벌. 그 위에다 건물 들어앉혔습니다. 그런 때는 그냥 들어앉힌다. 지방개량한다. 그 내용이야. 자,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이 지반을 개량하는 이 방법 중에 저기
하당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하당지구 다녀오신 분 있어요? 알아요? 안다고 치고 거기에 바다를 갖다가 그 뻘을 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시가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포 하당지구를 보면 15층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 건물은 높은 건물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이 없어요. 왜 지하층이 없느냐 하는 거죠. 지하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냐면 집안 개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당지구가 쓴 공법은 생석회 말뚝공법이란 이 공법을 써서 집안을 개량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생석회 그 말뚝 있잖아요. 이 파일 이걸 갖다가 박아요. 이걸 박으면 이가 생석회가 물과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발열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체적이 2배로 커집니다. 2배로 커진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흙을 안밀시킨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단단해져요.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게 지하층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석회 말뚝공법이라 해가지고 이게 파일이 중간중간에 계속 묻혀 있거든요.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그래서 유일하게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곳이 뻘을 갖다가 메꿔버리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들어앉혔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공법을 이용했고 또 어떤 공법이 있냐면 연약한 이러한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 중에 양지를 사질토로 교체를 해버려요. 이걸 치환공법이라고 합니다. 아예 흙을 퍼내고 다른 흙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죠? 요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법이 있냐면 땅이 좀 푸석푸석하고 좀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구멍을 쫙 밑에까지 뚫어요. 안반지대 거의 가까이까지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인공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하중에 의해서 다져져요. 이런 공법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법이 또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땅을 딱 파잖아요. 땅을 딱 파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샘물이.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아크릴 아미드라는 소재를 써가지고 급속 이게 바로 고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소재입니다. 그걸로 해서 방수출을 딱 해버려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뚫는데 가장 난공사였던 곳이 어디냐?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 이걸 뚫는데 한사 파면 팔수록 지금 한강 밑으로 판 거죠. 터널을 한사 파면 팔수록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무지하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걸 갖다 방수출을 다 해야 된다고. 급속 고결제를 써서 바로 아크릴 아미드라는 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딱 팔려보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 말이죠.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근데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은 조금 더디어요. 설계가. 그리고 바로바로 처리를 행정청에서 안 해줍니다. 유명한 아무튼 미국의 이러한 설계 도면을 갖다가 설계자들이 설계한 도면을 들이밀면 굉장히 빠른 절차로 이게 이제 건축허가 처분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롯데건설에서 지은 롯데 슈퍼타워 123층이 있죠. 이게 세계 몇 위에 해당이 되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쭉 나열시키면 롯데 슈퍼타워가 몇 위에 해당이 될까? 5위에 해당이 됩니다. 5위. 5번째로 높은 거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 건설기술 대단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시설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4번에 옹벽 설치 나와요. 별표 딱 치고.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유통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약집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본수에는 없습니다. 요약집에서 자세히 하게요.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옹벽은 반드시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 돼야 돼요.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1대 1.5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1대 1.5 갚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1대 1.5 이상에서는 무조건 다 옹벽 처리하느냐? 또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높이가 1m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1m 이상에서만 옹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2m 이상이라면 반드시 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한답니다. 콘크리트 구조. 자, 이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로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데, 그냥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갖다 바르면 냅다 갖다 또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옹벽 처리할 때는 캔틸레버 방식이라 해서 밑에부터 잡아줘요. 밑에부터. 이래야 안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캔틸레버가 바로 뭐냐면, 야 아들아 책꽂이 좀 사와라. 그랬더니 책꽂이를 사오는 게 요런 거 판때기 2개 사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쌓죠. 이렇게 쌓으면 이게 안 밀리는 거야. 이런 거 봤어요? 이게 바로 밑에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캔틸레버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 밀린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밀리지. 자, 이런 부분들은 요약집에서 또 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조치를 해야지. 이 조치를 안 해놓으면 꼭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내용이고, 쭉 밑에 조경 의무 나오죠. 조경 의무 나와요. 가로 1번. 별표.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 영역. 나 시험 문제 출제 영역은 다 알려드리니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제가 강조하는 파트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대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네모.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네모 엮었어요. 이때 맨 앞에 면적은 대지 면적이요, 건축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지. 대지 면적.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내용이요.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 밑줄 그어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한다.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칙이 시험 문제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온다. 자, 468쪽 468 예외 나와요. 자, 동그라미 딱 치고 암기 써놔야 돼.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출제 되거든요. 암기 써놓고 가로 열고, 암기 못하겠다 이러신 분은 커닝페이퍼 작성 이렇게 써놔요. 커닝페이퍼 작성. 커닝페이퍼 작성 이렇게 써놔. 나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나 앞에서 묶어가지고 조경 의무 없다. 조경 의무 X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조경 의무가 없는 이 10가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나오니까. 자,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관광지 등에서 관광지 등을 둘러보기 위해서 시골에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시골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쭉 가라고. 그쪽으로 쭉 가요. 이런 내용. 그 내용입니다. 쭉가염으로 갈 겁니다. 쭉가염. 왜 안 웃어요? 이런 건 웃어줘야지. 징그럽네. 다른 데서는 웃는데 광주에서 안 웃으면 어디서 웃냐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웃기라도 해야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시골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쭉 가요. 이런 식으로 잡아갈 겁니다. 자, 봐요. 1번 녹지지역 밑줄거요. 우리 도시지역 내 시골이 나오면 녹지지역이에요. 이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풀어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자, 녹지지역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9번 끝에 밑줄 농림지역 밑줄 관리지역 밑줄 거예요. 녹관 농자 시골 이렇게 잡아갑니다. 녹관 농자 시골 이렇게 잡아가요. 자, 그런데 관리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면은 또 도시적으로 준하는 지역으로 옵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이건 또 적용 의무가 있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밑줄 긋고 또 별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어야 돼요. 녹관농자 시골입니다. 여기에는 조경의무 있다 없다? 없다. 문 열면 풀밭이니까 천연조경이 되어 있다. 천연조경이 되어 있다. 녹관농자에서.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도시적으로 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번, 3번, 4번 묶어서 공장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이 수치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머리에 정리할 수는 없죠. 자, 헷갈리고 하니까 뭐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공장 중에서 요 미만이 된다면 공장 규모로 보면 작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이다 이렇게 잡고 적용 의무는 없다. 자,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밑줄 그어요. 자,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건축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동그라미. 연면적 합계가 하면은 이건 공장이라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 면적이 아니에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밑줄 긋고. 공장 동그라미 치고. 자, 4번을 보면 끝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입니다. 밑줄. 산업단지 안에 공장 밑줄. 공장에 동그라미 쳐요. 잘 보세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 의무가 없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평동산업단지 안에 들어온 공장들은 적용을 안 해도 괜찮다. 됐나요? 네. 자, 다시 정리 한번 하면 공장인데 소규모인데 대지 면적은 5,000으로 잡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0으로 잡자.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의무가 없다. 정리돼요? 자, 됐습니다. 자, 물류시설 보겠습니다.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이 8번에 나옵니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물류시설 네모일까요? 여기에는 건축물 물류시설이란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는 거지 대지면적이 아니죠. 이 대지면적은 무관해요. 또 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가다가 보면 물류시설 뭐 창고형 물류시설들 많아요. 가로 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밑줄 그러니까 도시역 내에 설치하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이 물류시설은 적용 의무가 또 있습니다. 됐어요? 밑줄 긋고 별표.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가로 열고까지. 자, 그러면서 공장과 물류시설을 물어보면 축가 염으로 갈 겁니다. 자, 6번에 축사 밑줄 그어놓고 축에 동그라미 칩니다. 돼지우리 앞에 적용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돼지우리 앞에 조경을 해서 나오는 돼지고기가 그린 포크입니다. 아, 이거 수준 높은 게 그야. 자, 아침마다 사료를 주면서 돼지하고 인사하면서 지냈던 이런 돼지고기가 하이포크. 뭐 이런 정도. 이건 뭐 대단한 거다. 이건 대단히 수준 높은 개그였다. 자, 축가용 갈 겁니다. 축가용. 자, 7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에 밑줄 그었습니다. 가에 동그라미 딱 쳐요.
하에 동그라미 치고. 가설 건축물, 우리 모델하우스 한번 떠올려 보죠. 모델하우스는 조경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화분들은 많이 갖다 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쭉가 염으로 갈 겁니다. 5번입니다. 대지에 염분 함유되어 있는 경우 밑줄 거예요. 그 정도만이. 염분 동그라미 쳐요. 자, 염분이 함유됐다 하면 적용 못하는 거예요. 고사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요. 관광지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냥 관광지 등 이렇게 잡아가요. 관광지 등에는 적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별도의 적용 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놔. 관광지 등은. 자, 어떻게 가냐면 적용 의무가 없는 것은 시골에서 뭐와 뭐를 물어보면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축가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번 필요 없고 적용 기준 보세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적용을 해야 되느냐? 뭐 10%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그냥 편하게. 자, 그 기준이 1, 2, 3, 4 묶어봐요. 쭉 보니까 끝에 살짝 봅니다. 전부 다 10%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5%짜리도 하나 있는데 뭐 영어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적용이다 하면은 몇 프로다? 10%다. 10% 이상이다. 많이 해놓으면 좋고 적용이다 하면 몇 프로 한다? 10% 한다. 이렇게 잡아요. 내용 정리돼요? 예. 자, 오른쪽 위에 옥상 적용 갑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자, 잠깐만요. 옥상 적용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서울시 자료를 2010년도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서울이 옥상에 말이죠. 적용되어 있는 게 53,000제곱미터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훨씬 많아졌겠죠. 2010년도 기준에 의하면. 근데 요때에 그 옥상에 적용을 하게 되었지만 이게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냉난방비가 약 15% 이상이 20%에서 15% 이상이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냥 높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뭐 몇천만 원이 1년에 이게 전략이 돼요.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때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0만 원씩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1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녹지가 많이 이렇게 남산에서 보면 녹지가 이렇게 쭉 건물 옥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만들자는 취지에 의해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광주는 어떠는가 또 모르겠고. 아무튼 천연 단열재 역할로서 이 냉난방비를 좀 전략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옥상에 적용하는 것을 장려를 했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건축물 옥상에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자, 이해 가요 그거?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 미치고 해야 돼요.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게 옥상 면적의 3분의 2라는 뜻하고 같아? 아니지? 그렇지. 적용 면적의 3분의 2죠?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1층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옥상에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전부 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3분의 2만 인정을 받는다. 이 뜻이요. 그 말 이해해요? 자, 이 경우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 적용 면적에 이 대지 적용 면적 이 말은 의무적 대지 적용 면적을 얘기합니다. 의무적인 이 적용 면적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1층에다가 50% 이상 절반 이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죠. 이해 가요? 선생님들 뭔 말했는지? 자, 봐봐. 이해했는가 보겠어요. 여기 한번 봐요. 다시 설명. 다시 색칠로. 다시 설명.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 옥상에다가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면적을 옥상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옥상 면적이라고 그래요. 옥상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90제곱미터라고 할까요? 9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60제곱미터에 이렇게 뭐를 했냐면 조경을 했어. 이 조경 면적이 6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옥상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고 옥상 부분에다가 조경을 한 이 면적의 조경 면적의 3분의 2란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니까 40제곱미터죠? 40제곱미터만 인정받는 거야. 조경 면적으로. 실 조경 면적의 3분의 2. 이것만 인정받겠다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의무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다가는 1층에다가는 여기는 40제곱미터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는 몇 제곱미터 해야 돼? 60제곱미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건축물의 의무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라고 하죠. 200제곱미터인 경우 옥상에 설치 가능한 최대 조경 면적은 얼마인가? 몇 제곱미터인가? 얼마? 150 이렇게 가야지. 150. 너 눈을 안 맞출래도 여기에서 100제곱미터를 해야 돼요. 100제곱미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 조경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곱하기 3분의 2가 100제곱미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 면적은 실제 조경 면적은 설치되는 면적에 이것의 역수니까 1.5를 곱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150제곱미터를 이걸 x로 잡으면 네모는 곱하기 3분의 2에 이렇게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남겨놓고 이게 이걸 넘길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로 되는 거야. 나누기 3분의 2야. 나누기 3분의 2는 곱하기 뭐하고 똑같냐면 2분의 3하고 똑같아. 2분의 3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1.5를 뜻하는 말이라고. 1.5. 그러니까 무조건 1.5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해줘야 100제곱미터 인정받는다 이 말이야. 1.5배라니까? 옥상에 이게 의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를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그래. 50제곱미터를 설치하려고 그래. 그럼 얼마 실제적인 조경 면적 얼마 돼야 돼? 1.5배. 그래 75가 돼야지. 뭔 말인지 가요? 그래야 3분의 2 인정받으니까 1.5배 해주면 돼. 옥상에 10제곱미터를 인정받으려면 얼마 해야 돼? 15제곱미터 하면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등 확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설치 대상지역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설치 대상지역 밑줄 긋고 별표 크게 치고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밑줄, 공개공간 밑줄, 합해서 공개공지 등 네모, 공개공지 등이라고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자. 어디에 설치하느냐?
1, 2, 3, 4 묶어놓고 암기. 무조건 시험 문제. 암기. 못 이으면 가로 열고 커닝페이퍼 작성.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주거, 준주거입니다. 주거지역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첫 글자 따서 일준위로 갈 겁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지역이다. OX. X. 전용 주거지역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상업지역이에요. 상자 동그라미 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해봐요. 유통상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아니다. OX. X지? 유통상업지역도 상업지역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내용 이해 가요? 중심이 됐든지 일반이 됐든지 근린이 됐든지 유통상업지역이 됐든지 다 상업지역이야. 적용 의무가 있어요. 저기 뭐야, 공개공지 등에, 예. 조경도 공개공지로 확보, 예, 인정해줍니다. 예, 조경 면적도 공개공지예요. 그게 공터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 좀 이따 볼 거야. 다. 자, 공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요. 자, 공개공지 중공업지역에서 준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공개공지가 뭔가 설명할 거야. 다. 그냥 빈자리로 놓아두면 그게 공개공지. 건물 안 지으면. 우리 공개공지를 어떻게 발음할 거냐면 콩쥐팥쥐로 발음할 거야. 이 공개공지에 콩쥐팥쥐 남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남친.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일준이하고 상준이야. 이게 마지막까지 읽어봐야 되거든. 이거 남친, 콩쥐팥쥐 남친 일준이 상준이 모르시는 분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안 읽어봐서 그래. 따르세요. 콩쥐팥쥐 일준이 상준이 공개공지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일준이 상준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하나야. 이걸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쳐요. 무지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안 나왔다네. 이네요. 공개공지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일준이 상준이. 자, 4번은 아무튼 허가권자가 지정구 공고하는 구역이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설치대상 건축물 별표 쳐야 돼요. 이것도. 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하면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및 집회시설 밑줄 종교시설 밑줄 판매시설 밑줄 긋는데 가로 열고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나오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우리 하나로마트, 이마트 뭐 이런 것들 농산물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다른 부분 말고 이런 부분들은 무나 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한 거지. 무나 배추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바람 다 들어버려요. 엄청 웃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약간 선정적이고 바람 들어버려. 참말로 약간 선정적인데 그런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되나? 자, 운수시설 밑줄 긋고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여객용 시설만 해당하죠. 여객용 시설만 제외한다면 틀려요.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되니까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여행용 시설만. 그러나 운동시설 써놓고 X. 그 위에다가 운동시설 써놓고 X. 운동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하면 틀려요. 전부 다 운동하다 피곤하면 뒤집어서 전부 다 잔다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업무시설이죠. 밑줄 긋고 숙박시설 밑줄 별표 치는데 숙박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그러나 유락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니다. 유락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숙박시설과 유락시설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손잡고. 자, 그런데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건축법에서 2번 떨어져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어디에서 1번 떨어지느냐? 우리 영업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용도시설군 9가지. 즉 자산전문 영교 근거박. 기억나요? 자, 문화집회시설군에 문관 종이 유락시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요. 영업을 했다, 숙판매 운동을 했다 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1번 떨어져요. 그 다음에 2번째 어디에서 떨어지냐? 공개공지 확보 대상에서 떨어져요. 공개공지. 따라서 숙박시설은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파동면적 합계가 이러한 규모가 큰 숙박시설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되지만 유락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밑줄 그어요. 세 번째 끝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밑줄 그었습니다. 아, 규모가 큰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 등은 확보하자. 예. 자, 이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중이 이용 시설. 밑줄 긋고 요거 이제 규모에 상관없네요. 그죠? 설치 면적.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100분의 10 동그라미. 자, 우리 조경 면적이 얼마 있어요? 그냥 10% 이렇게 잡죠? 여기도 100분의 10 이렇게 잡아요. 그냥 여기는 이하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10%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건축조례로 정하고요. 이 경우 조경면적과 조경면적 밑줄 동그라미 1번,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조치 면적입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이것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할 수 있다. 조경이 돼 있다 해도 거기에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것도 공개공지구나. 자,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 필로티가 뭐냐면 우리 요즘에 이게 커피숍이라든지 외국계 음식점이라든지 빕스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더라. 밑에다가 이렇게 주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점들 보면은 여기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음식 먹잖아. 이런 데 봤죠? 요게 필로티 구조야, 이게. 자,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는 바닥 면적의 이 면적입니다. 이거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됩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층수 산입이 안 됩니다. 그냥 필로티 구조를 가지고 있는 1층이다 2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층수 산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높이 산입도 안 됩니다. 높이 산입도 안 돼요. 자, 필로티 구조는 이와 같이 바닥 면적 산입이 안 된다는 것. 넘어갑니다. 407쪽. 자, 407쪽 넘어가면 제일 위에 1번 공개공지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번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밑줄, 긴 의자 벤치입니다. 파고라 밑줄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자, 공개공지에는 벤치 갖다 놓자 이런 내용이죠. 퍼걸러, 영어로는 퍼걸러라고 그럽니다. 자, 파고라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파고라를 볼 겁니다. 직수 위반, 바로 직수 위반 오리지널 파고라를 볼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루 종일 그래도 괜찮아요. 에? 저 끝에까지 해서. 에? 예. 하루 종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오리지널 파고라를 볼 겁니다. 오리지널 파고라를 볼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오리지널 파고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정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난다 하면 부부지간, 아무 소리 없다 하면 연인관계. 이것도 상당히 또 선인데. 오리지널 파고라. 이런 데는 이해하기 쉽게 알려줬다고 또 박수가 나오던데 별로 박수 치고 싶지는 않은가 봐. 오리지널 파고라입니다. 정자등 포함해서 모두가 파고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정자등도 모두가 파고라에 해당이 됩니다. 바둑 두는 거. 이 바둑판은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내동갱이 쳐져요. 싸움터. 전부 다 파고를 나옵니다. 자, 완화적용. 잘 그랬냐, 수희야? 파고다공을 왜 파고라라니까 또 파고다공이라고 하냐, 야가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 조경이나 공개공지 이게 10%죠? 우리 아파트 단지 있죠? 10% 가지고 안 돼. 그건 주택법 적용을 받아. 30% 받는 거야. 얘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하나 설치할 때 아파트 단지는 3개 설치해야 돼. 자, 거기에 완화 적용해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별표. 완화 범위. 건축물 가로 열고 닫고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용적률 밑줄 2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밑줄 2줄 완화 적용한다. 네모. 뭘 갖다가 완화 적용한다? 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자, 얼마만큼 완화하느냐? 1.2배예요. 밑에 1, 2번 묶어놓고 자, 별표 치고 용적률 얼마 완화한다고? 1.2배 동그라미. 건축물의 높이도 얼마? 옳지, 1.2배. 200% 용적률을 적용한다. 240까지. 100m까지 지어라 그랬는데 완화한다. 1.2배. 120m까지. 내용 이해 가요? 자, 3번 준용이라는 말 봐. 자, 아까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뭐 이런 건축물이 있었죠? 근데 확보 대상 건축물이 아니야. 이걸 안 해도 괜찮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하면은 그 건축물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야. 있다. 이쁜 짓을 하게 되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쁜 짓 하면 완화해 주겠다.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튼 공개공지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완화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자, 봐요.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밑줄 긋습니다. 소가로 열고 닫고 세 번째 줄입니다. 의 대지에 밑줄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줄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줄 동그라미 2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2를 준용한다 밑줄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완화 이렇게 써놓습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완화입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대상이 아니어도 이쁜 짓 하면 완화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요. 정리 가능해요? 자, 이용 제한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이내 기간 동안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밑줄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뭐야 이게? 단지 내에서 벚꽃놀이 행사하는 거야. 바자회 행사하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문제 9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시골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쭈가염, 요 내용이죠. 제일로 자신 있는 건 쭈가염인데 쭈가염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기억본에 보니까 공장 나와요.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규모에 상관없다. 내용 됐어요? 모두 확보 대상입니다.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참에.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모두 5번이 정답이네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콩쥐팥쥐, 공개공지, 남친 이름은 누구다? 일준이, 상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잘못 골라가지고 더 밑에 봐가지고 일반 공업지역으로 골라요. 많이 골랐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앞에 나왔나 일반 주거지역이? 4번 정도가 딱 정답일 것 같아. 많이 틀렸어. 감으로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녹지적 밑줄, 녹관농자입니다. 시골 조경 의무는 없다. 조경 의무는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 이렇게 나오죠. 자, 대지 연분 동그라미 쭈가염에 걸리죠. 자, 4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4번이 틀렸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이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옥상 조경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건축물 옥상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이 얼마나 인정받는 거죠? 3분의 2죠. 예.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의무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권리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이 없는 지역은 일준이, 상준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일준이, 상준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몇 번? 1번입니다. 예. 자, 좀 쉬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